네, 오늘은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설인데, 이렇게 소설을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여러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소설을 왜 읽냐면, 저는 소설과 현실 사이에 몇 번의 획의 차이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에 있는 상황을 저에게 이제 투영시켜서 그 모르는 결과값을 과연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을 읽는 것 같아요. 현실은 소설보다 더 잔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도 나한테 벌어질 수 있으니까. 미묘하고 오묘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상황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소설을 읽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그래서 소설을 읽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장면입니다. 세 개의 시점이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시점 인물은 영애의 남편이에요. 영애의 남편. 근데 핵심 장면은 이제 영애가 갑자기 꿈을 꾸고 나서 고기를 거부하며 채식을 선언해요. 남편 입장에서 되게 어이가 없겠지. 그래서 남편과 시댁이 강제로 고기를 먹이는 장면. 저도 이 장면에서 너무 좀 폭력적이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가정 내 갈등이 드러내요. 아버지가 싸대기 때리면서 이제 먹어라, 거의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도 조성되고. 근데 이제 뒷부분에 보면 약간 해설 같은 게 있었는데 좀 인상 깊어서 따왔습니다. 그녀는 채식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자연스럽게 고기를 먹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렸을 뿐이다. 채식주의자는 사람들이 그녀의 행위를 이해하기 쉬운 속성으로 환원한 호칭에 불과하다. 이 부분에서 제가 느낀 점은, 그러니까 이 채식주의자라는 걸 다 빼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어떤 여자가, 제 부인이 채식주의자라고 했을 때 과연 나도 안 그랬을까? 그다음 또한 인생을 살면서 제 나름대로의 그런 위대하지도 가냘프지도 않는 저만의 잣대로 남을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좀 이 장면에서 과연 내가 어떤 사람들 평가할 그런 존재가 되나? 그 다음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걸 많이 생각해봤고,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그 사람들을 정의 내렸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투쟁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그걸 함부로 정의하면 그건 그 사람들의 폭력이 되겠지.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읽고 나서 과연 남편의 입장이 됐을 때 내가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 그다음 또한 다른 경우로 봤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금까지 쉽게 평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 그냥 내가 그냥 한 장면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은 진짜 자신의 삶에서 투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함부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의 내린다는 건 저는 그거를 폭력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채식주의자라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는 그 삶에서 어떠한 걸 행하고 있을 때 함부로 내 기준에서 생각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영의 이런 채식주의자라는 그런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었다는 것이 저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과연 내가 그럴 존재인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너무 첫 번째 장면에서 와닿았고 정말 좋았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것도 엄청 인상 깊게 읽었어요. 왜냐면 저도 남자 입장으로서 투영을 해서 한번 생각을 봤는데 2부 몽고 반점입니다. 시점 인물은 영애의 형부입니다. 핵심 장면은 예술가로서 예민한 감각을 가진 형부가 영애에게 성적인 집착을 보입니다. 영애의 몸에 몽고 반점을 보고 예술주 영감을 받았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이 형부가 비디오 아티스트인데 그 몽고 반점을 보고 그림을 그리려고 해. 근데 그 넘지 못하는 선을 넘어버렸지.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부는 영애를 이해한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치? 투영한 거지. 근데 이상에서도 저를 한번 투영해봤어요. 과연 내가 형부이면 그런 몽고 반점을 보고 성적인 행위를 과연 할 수 있었을 것인가. 물론 그런 성적인 게 오묘하고 미묘하고 그런 것들이 짜릿하겠지, 그 순간은. 근데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부는 넘지 못하는 강을 건넜어. 그러니까 자신만의 그러니까 땅을 친 거지. 어떻게 보면 선을 넘었고
지진이야. 자신한테 지진 같은 형벌이 내렸고, 이제 그 결과값이 쓰나미처럼 올 건데, 그 쓰나미를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걸 투영해 봤을 때, 저도 제 삶에서 과연 이런 성적인 그런 쾌락? 물론 재미가 있겠지. 흥분이 되겠지. 근데 하지만, 그러한 거를 과연 행했을 때, 이 다음에 나온 결과값들, 그 부인이 보고, 그런 비디오를 보고, 이제 풍지박살나는 그런 가족의 스토리. 이게 어쨌든 결과값 쓰나미잖아. 과연 그 쓰나미들을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남자로서 이 성욕과 그런 선, 이걸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 짧은 쾌락 안에서 내가 그 다음 결과값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짧은 쾌락은 나중에는 다 되돌아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넓게. 인생 살면서, 물론 쾌락은 좋지. 그런 쾌락은 짜릿하고, 주체 못할 때도 있고. 근데 하지만, 그러한 선을 지키면서 행해야 되지 않나. 성적인 그런 것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다가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성적인 부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 선을 넘지 않고, 계속. 그다음 그 결과값은, 그런 쓰나미 같은 그런 결과값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 형부도 호기심이 시작을 했겠지. 호기심인데 이게 주체를 못하니까. 그런 절제? 그 미미한 절제? 절제가 와야지 저는 행복은 온다고 봅니다. 쾌락은 그 순간만 쾌락이 있지, 그 순간을 넘어서면 저는 불행이 닥치고, 그 순간의 절제가 나중에 행복을 좀 바라는. 그래서 인간이 되게 간사하잖아요. 간사하고, 나약한 존재고, 정신적으로도 막 나약한 존재인데, 과연 이러한 작은 것들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물음표를 저에게 던지는 시간들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소설이 읽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러한 상을 마주쳤을 때 결과값도 보여주고, 좀 다질 수 있는, 내 마음가짐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다음에 그런 좀 유혹들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소설을 읽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채식주의자가 제목에서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소설에서 투영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3부입니다. 3부. 마지막. 3부 나무 불꽃입니다. 시점은 영애 언니 인애.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한 영애를 돌보는 인의 고통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가족이란 틀 안에서 자신도 얼마나 억압했는지 깨닫게 되고, 영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나무가 되고 싶다는 강박 속에 스스로 굶고 식물처럼 존재함. 마지막 장면에는 영애가 병원 정원에서 햇빛을 받으며 나무처럼 서 있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냄. 여기에서도 저는 근데 영애의 언니 인애, 저는 둘 다 불쌍해 보였어요. 그냥 과연 그 동생만 불쌍한 존재인가? 과연 그 동생만 이 소설에서 과연 불쌍한 존재로 나올 것인가? 근데 저는 이 언니도 참 불쌍하다. 그 언니에 대한 지금 결과값들이 주어졌고, 이 형부의 그런 불륜적인 모습들, 과연. 그래서 이 소설을 봤을 때 되게 찜찜했어요. 되게 폭력적이고 찜찜하고, 모두가 다 불쌍한 것 같아. 과연 나약한 존재 속에서 인간이길 포기한 그들의 이야기들? 근데 과연 이 소설이 우리의 삶의 존재를 안 할까? 전 존재한다고 봅니다. 더 큰 게 더 존재한다고 보고, 우리나라만의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현실이 소설보다 더 무서운 법이니까.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제일 좋았던 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 시점을 통해서 과연 내가 그 상에 주어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만약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다음에 되게 폭력적인, 그리고 약간 마지막에 좀 울컥한, 누구의 잘못도 아닌 모두의 잘못인 것 같아요. 모두의 잘못이고, 결론은 저는 모두의 잘못인 것 같아요. 인간의 그런 나약한 마음들, 해소될 수 없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을 서로에게 대하고, 상처를 서로에게 입히고, 과연 이게 지금의 우리의 이야기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깨닫는 것들이 조금 있지 않나. 물론 다를 수 있어도 그런 알맹이들은 좀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이걸 보고. 그래서 한번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고요. 두서없이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